안녕하세요. 아베크 성형외과 박성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엉덩이 진피, 자가 진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인, 한국인 코 성형에서는 코가 낮고 이제 콧대가 낮다 보니까 코를 높이는 과정으로 통해서 수술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런 실리콘 보형물이 흔하죠. 하지만 이런 실리콘 보형물이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뭐 구축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좀 감염이나 염증 때문에 손상이 있을 경우, 이거를 빼고 나면 갑자기 콧대가 확 꺼지면서 너무 모양이 이상하거나 납작해지거나 아니면은 코가 이렇게 들려서 콧대 위쪽이 주저앉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아무래도 이런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고 나서 다른 재료, 우리 몸에서 나올 수 있는 재료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엉덩이 진피가 있습니다. 엉덩이 진피 같은 경우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진피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층 아래에 있는, 표피층 아래에 있는 피부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엉덩이 진피 같은 경우 우리 엉덩이 이렇게 두 부분이 있으면은 그 가운데에 이렇게 크리즈라 그래서 주름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주름 있는 부분에서 보통 내 콧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손가락 정도 크기의 진피를 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엉덩이 진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실리콘 보형물과 달리 내 몸에서 나온 조직이다 보니까 이물 반응이라든지 뭐 구축이라든지 아니면은 코에 나중에 염증이 생길 때 빼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장점이 있는데요. 한편 엉덩이 진피 같은 경우 이런 장점도 있지만 분명한 단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흐물흐물한 살에서 이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피부가 짱짱하고 튼튼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게 콧대에 들어갔을 때는 실리콘 보형물처럼 뭔가 얄쌍하고 이쁜 모양, 그 형태가 딱 잡히는 모양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술했을 때는 콧대가 조금 퍼져 보인다든지 아니면 약간 좀 둥글둥글하고 조금 날렵한 느낌이 좀 덜하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자가진피를 얘기하셨을 때 꼭 말씀하시는 부분이 흡수율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지방 이식을 하든 진피 이식을 하든 넣고 나면 생착이라 그래서 몸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흡수가 일부 될 수가 있는데요. 절대 100% 흡수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진피 같은 경우도 얘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4mm 정도 실리콘을 빼고 한 4.5에서 5mm 정도 엉덩이 진피를 넣게 되면은 대략 흡수가 됐을 때 한 3mm, 4mm 정도는 높이가 될 거라고 유지를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흡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략 한 30% 전후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너무 높은 경우는 사용하기 힘들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략 한 3mm에서 5mm 정도의 높이를 내가 보강을 원한다 그러면 엉덩이 진피가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술 사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 같은 경우 보시면 위에 기존에 제거했던 실리콘 보형물이 있고 엉덩이 진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제거만 했을 경우는 콧대가 너무 꺼지면서 모양 자체도 이쁘지가 않고 조금 넙대대해 보이고 상실감도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가 진피 재료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실제 사례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 전에 수술하셨던 분인데 코끝에는 이제 기증력을 넣어서 코끝을 세웠고 콧대에서부터 코끝까지 이렇게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코끝에 비침 현상도 일어나고 이물감도 느껴지고 특히 웃을 때 얼굴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콧구만 너무 뾰족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셨는데, 실제 수술 전 CT 사진을 보시면 콧대에서부터 코끝까지 길게 들어가 있는 실리콘 보형물이 보입니다. 대략 높이가 한 3.5에서 4mm 정도 예측이 되는데 이걸 그냥 단순히 제거만 하면 콧대가 너무 꺼져 보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환자분께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엉덩이 진피가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고 콧대에 이 엉덩이 진피를 넣었고요. 이제 수술 전과 수술 후 모양인데, 어쨌든 이런 이물감을 제거를 했을 때 이 모양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들도 큰 목표가 있고, 특히 실리콘 보형물을 썼을 때 코끝에 이렇게 하얗게 비치거나 아니면 경계 비침이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분필코라 그러잖아요. 분필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수술하고 나서도 이렇게 뭔가 매끈한 모양, 동글동글한 모양, 수술한 티가 안 나면서도 내 콧대 높이를 유지하고 싶을 때 이렇게 좋은 옵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엉덩이 진피를 첫 수술에서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아무래도 남자분들한테 조금 더 적합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 모양 자체가 약간 좀 퍼지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추구미 자체가 콧대가 조금 동글동글하고 약간 좀 넓은 느낌도 있고 이런 게 좋다고 하면은 괜찮지만, 대부분 좀 복코나 콧대가 넓어서 이런 거를 개선하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리콘 보형물이 1차적으로 더 도움은 될 수 있고요. 대신에 나는 정말 이런 걸 쓰기 싫다, 나는 인공적인 보형물 코에 들어가는
하는 게 싫고 대신에 콧대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첫 수술에서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흡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년 정도까지는 지켜보는데요. 한 6개월 정도 후부터는 그렇게 흡수가 된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고 진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도 흡수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 우리가 했던 모양 자체가 1년 후에도 그대로 높이가 잘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서 엉덩이 진피나 자가 진피를 쓰면 무조건 콧대가 꺼진다, 흡수돼서 다시 낮아진다, 이런 것들은 틀린 말이고 논문에서도 100% 흡수된다라는 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 사례처럼 내가 코에 이물감이나 아니면 실리콘 보형물을 빼고 나서 뭔가 볼륨이 보충이 필요할 수 있을 때 엉덩이 진피 같은 자가 진피가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엉덩이 진피를 사용할 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우선 내 몸에서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엉덩이 뒤편에 한 5cm에서 6cm 정도 긴 흉터가 남을 수가 있고, 또 콧대에 들어갔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렇게 날렵하고 뾰족한 모양보다는 약간 좀 둥글둥글하면서 자연스럽고 약간 조금 퍼져있는 느낌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에 대해서 충분히 아셔야 되고, 또 흡수가 됐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리터치 과정이 필요한 경우들이 한 10%에서 20% 정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염두하시고 수술을 계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엉덩이 진피를 사용해서 콧대를 높이는 거, 첫 수술이나 아니면은 재수술, 그래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